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자,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그, 이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 저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지금 코로나 시작된 지 1년여 됐죠? 1년 됐는데, 전화가 어떤 전화가 오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했던 이 일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좀 안 하기로 하죠. 라든가,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힘들겠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 클래스를 그냥 접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라든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지금까지 일주일에 2번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좀 한 번으로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전화만 막 받다 보니까, 과연 이 인생을 살아온 게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그 고민을 막 하고, 게다가 또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나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필 연극을 해가지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이런 일을 하게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이제 이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텃밭을 좀 하고 싶어서 항상 텃밭을 조그만 걸 했거든요. 저쪽 동네에서는 그 한 달에 뭐 15만 원씩 내고 이렇게 이제 개인 텃밭을 빌려서 했었는데, 여기는 여기가 인천 중구인데 중구에서 하는 텃밭도 있고, 여기 또 시사이드 파크라는 그 시설공단에서 하는 텃밭도 있고 해서 이제 전부 다 한 세 개쯤 신청을 했어요. 전부 4만 원, 뭐 3만 원, 2만 원 막 이렇거든요, 값이. 그래서 야,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경쟁률이 막 11대 1, 또 어떤 건 400대 1 막 이래요.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도 재수가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두 개 다 됐어요, 텃밭이.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제 나도 이제 운이 풀리는구나, 됐어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로또를 샀는데 뭐 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텃밭 당첨 정도의 운세만 튀었지 로또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각설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제 나름의 방식,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저를 앞에 앉혀놨는데, 앉힌 제가 무책임하고 또는 뭐 이기지도 못하면서 지기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뭐 아이를 낳을 때도 무책임했고 엄마한테도 무책임했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도 무책임했고, 또뭐 당구를 치면서도 그저 그냥 나는 지지 않았어라는 걸 나타내려고 거들먹거리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제 나랑 얘기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나와 나의 대화가 아니고 이제 우리 마누라와 나의 대화다.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나한테 네가 한 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이제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누라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종의 싸움인 건데, 마누라와 나 혹은 또 내 친구가 나한테, 또 어떤 타인이 나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이런 어떤 뭐랄까요, 날것의 얘기, 솔직한 얘기들을 막 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거짓말해서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한 얘기를 막 해대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 방어 기제 때문에 그러지 몰라도. 그래서 그러면 그런 대화를 만약 어떤 카페 같은 데서 하고 있다. 마누라한테 당신이 우리 애 낳을 때 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카페는 이제 소극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당신이 한 게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럼 이제 계속 격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 입장에서 남들이 보자마자 그만 좀 해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들 그럴 텐데, 이 상황, 어떤 좀 거북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A와 B가 거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만 좀 해, 남들이 쳐다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일단 상정해 보는 거죠. 이럴 때 이 A와 B는 남들이 쳐다보니까 그만 좀 해라고 얘기를 했고, A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시근덕거리고 있다고 할 때, A가 훨씬 더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거겠죠.
B의 잘못을 얘기하는 그 상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섹시가 나한테 저한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어쩌고 뭐 해가지고 당신 뭐 어머니 저 병원 있을 때도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쳐다볼 거고 저는 그러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저를 방어할 텐데 이럴 때 그, 방어하는 사람 말고 막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 상황에 그 아주 빠져 있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상황에 아주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연기적 그 능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기보다 어떤 쉽게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폭력은 상당히 좀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폭력의 형태를 띠는 폭력. 그러니까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폭력들이 더 잔인해지는 거는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이 더 잔인할까요? 아니면 알고 저지르는 폭력이 더 잔인할까요? 분명히 이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런 거죠. 저는 어떤 책을 지금은 그 나라가 그렇지 않겠지만 뭐 서아프리카에 이제 뭐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민병대들도 많고 해서 뭐 전쟁도 내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나라인데 거기 어떤 민병대들 중에 꽤 많은 민병대들은 이 소총을 들고 있는 그 군인 중에 꽤 많은 애들이 10대 안팎의 아이들이 그렇게 총을 쏜대요. 근데 이제 10대 안팎의 아이들이 맨 앞에 서서 총을 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그 양심에 찔리는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오락 게임을 하듯이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사람을 죽인다고 그리고 막 웃으면서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뭐랄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걔들은 그게 폭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또는 뭐 누구를 뭐 죽인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셨지만 하여튼 뭐 누굴 죽인다 또 누구의 위해를 가한다 할 때 이 계산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하다 말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최소한도 인정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걸 텐데 이 시에라리온의 소년 민병대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난 잘했어. 내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에라리온의 민병대 그 아이들이 총 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뭐 그런 폭동이 아니라 어떤 쿠데타죠, 쿠데타. 폭동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쿠데타인데 군인들의 어떤 무자비한 그 살해 행위, 시에라리온 소년들의 그 행위와 군인들의 무자비한 살해 행위 중에서 어떤 게 절실한가? 어떤 게 더 뭐 하고 싶은 것이고 어떤 게 더 그냥 잔혹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당연히 시에라리온의 아이들의 총질이 훨씬 잔혹합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군인들의 살해 행위는 밉죠. 알면서도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미운 거지만 더 참혹한 것은 시에라리온의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무대 위에서는 날것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상 그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대 위에서 자기가 살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르고 저지른 폭력이 무대 위에서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는 몰입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좀 이상한 예를 들었는데 뭐 이 예를 들은 거는 뭐 제 의도와 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서 A와 B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A고 B는 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B라고 할 때 이 A가 훨씬 더 그 상황 그 어떤 연극적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민해 볼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대에서는 그렇다 치고 무대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좀 더 집중해 있고 몰입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춘향이하고 변학도가 이렇게 연기를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그러고 춘향이는 싫다고 그러고 있을 때 더 몰입해 있는 사람이 변학도라면 춘향이의 연기가 우스워 보여요. 그러니까 수청을 들라고 얘기하는 변학도가 훨씬 더 막 간절하고 막 강하다면 그보다 춘향이가 약하다면 춘향이가 우스워 보이죠. 왜 웃음냐면 이렇게 간절한데 얘 왜 거부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떤 몰입, 어떤 그 몰입하는 정도, 그리고 어떤 그 중추를 인정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연기의 진실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건 무대 위의 연기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좀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평소에 우리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본 모습 그대로 남들한테 하는 말마다 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과연 평상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나 또는 어떤 내 친구나 또 직장 동료나 뭐 직장 동료는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랑은 뭐 여러 가지 계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내 친구, 뭐 자식들 또는 내 부모들과 얘기할 때 난 얼마나 계산 없이 솔직한 내 마음을 다 얘기하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살다 보면 체면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 내 얘기를 듣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무슨 꾸며 얘기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 것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연기 아닌 연기를 하는데 익숙합니다. 이 연기 아닌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가장하는 데 익숙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그 텃밭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텃밭이 두 개가 됐는데 하나는 좀 넓은 대신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가야 되고 하나는 좀 좁은 대신 햇빛이 비치고 우리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가는 텃밭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차 운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텃밭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배우자는 좀 멀리 가더라도 자기가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좀 멀리 가더라도 이 햇빛이 좀 덜 비치고 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넓은 데서 소출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텃밭을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 이 가까운 데 있는 텃밭을 아침에 가서 제가 아 참 좋다 거름도 뿌려져 있네 라고 얘기하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했고 이 먼 텃밭 큰 데를 가서 우리 마누라가 뭐라냐면 여기 참 공기가 좋네 라고 얘기하고 그 밭도 넓어 라고 얘기하고 저는 흙이 좀 그런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제가 더 시큰둥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 좋은 대로 해 당신이 원하면 그 해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뭐 우리 배우자는 그냥 그 작은데 그 가까운 데서 하지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이 가까운 데서 하고 싶고 우리 마누라는 먼 큰 데서 하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는 가까운 데서 하시는 생각대로 해라고 하고 나는 아니야 그먼 데 저 큰 거야 사도록 하지 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 왜냐하면 그 텃밭 하나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날까봐 겁나서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것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부부지간에도. 그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부 다 솔직하게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하면은 싸움까지 뭐라도 조금 좀 그날 좀 냉랭하죠. 기운이. 뭐 텃밭 뭐 내가 좀 원하는 걸 하지 그한테 우기고 말이야. 이러고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신다 그러나 뭐, 아 남자 하자고 하는 거지 뭐 이러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해, 나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우리 마누라가 용기를 내서 아이 그냥 저기 큰 데서 하지 뭐좀 멀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고맙더라고요. 운전 한 5분 10분 더 하면 되지 뭐. 아 그래 큰 데서 해.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여담이지만 밭이 6평 7평짜리 꽤 큰 밭이거든요. 그 개인이 하기엔 큰 밭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그 전에 살던 데는 15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4만 원밖에 안 해요. 그 구청에서 하는 거라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솔직하게 날 것으로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음, 알게 모르게 훈련된 연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이렇게 만약에 그때 싸움이 났어요. 텃밭에서 뭐 거기 옆에 사람들 꽤 있었는데 제가 뭐 아니 좀 운전하기 싫은데 자꾸 저기 먼 데서 하자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요. 날 가능성이 커요.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우리 배우자가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 우리 배우만으로 절대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속으로만 그러는데 뭐 운전 좀 하면 어때서 그 가까운 데서 하려고 그래? 그까지 뭐 5분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면 투닥거리게 될 텐데 아유 평상시에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뭐 해가면서 얘기가 길어지겠죠. 그랬을 때 어, 사람 부부지간에 싸우다 보면 옛날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대개의 경우 옛날에 제가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제가 아 남들이 보잖아 그만 좀 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싸움의 상황에 훨씬 더 몰입한 건 우리 마누라가 될 것이고 연기 잘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연기 잘하는 거일 수는 있겠으나 음, 현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성격이 모나다든지 아니면 뭐 걸핏하면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듣기 쉽고 그렇겠죠. 근데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날 것 그대로 막 집중하고 뭐 몰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 텔레비 KBS인가에서 했던 거. 거기에 보면은 이 개그맨들이 무대에 서서 어떤 꽁트를 하잖아요. 어떤 극을 하고 또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개그맨들이 하는 꽁트인 이유는 뭐냐면 부단히 관객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죠. 관계를 갖는다는 게 뭐냐면 관객들의 이제 반응을 살피게 되죠. 심지어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반응을 살피게 되고 그것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연극은 그러면 안 돼요. 연극은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연극은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는 관객 자유예요. 연극은 내가 무대 위에서 약속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연기를 얼마나 해내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 순간 이걸 관객들이 잘 보고 있나? 이거는 전혀 신경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말이죠. 무대 위에서는요. 아, 이거 남들이 봐, 그만해. 이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건 말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 마땅히 그 시에라리온의 그 소년 병사처럼, 아, 얘가 좀 그런데, 어떤 자기 어떤 총을 쏘는 행위에 매몰되고, 너무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해야 되고, 빠져들고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춘향이한테 집요하게 총을 들려고 하는 변학도,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변학도가
수정을 들라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수정을 좀 들어다오. 야 춘향아 나 지금 미치겠다. 나 너랑 춘향아 정말 나 좀 살려줄래. 나 정말 하루만 좀 너랑 춘향아 정말 부탁이다. 뭐 이러다가 춘향이 오게 에이 그래 오게 가둬라. 딱 이런 다음에 춘향이 오게 이제 또 쫓아가. 그래서 춘향아 나 왔다. 나 한번 좀 이렇게 한 번만 좀 도와주지 않냐. 나 정말 미치겠다. 너랑 하룻밤만 안 자면 내가 좀 정말 그 사망할 것 같다. 어떡하면 좋으냐. 좀 살려다오 춘향아. 어떡하니? 얘들아 여기 뭐냐 맛있는 거 좀 갖다 줘라. 이러고 갔어요. 새벽 한 두세 시쯤 다시 춘향아 나는 아직도 잠이 안 온다. 제발 좀 부탁이다. 좀 이래버리면은 이 춘향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춘향이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만 하다 보면 춘향이 바보 되잖아요. 그럼 춘향이도 그 어떤 그 거기에 빠져서 그 집요하게 정말 그 춘향이랑 자고 싶은 벼락도 많고 정말 사또 정말 저는 안 됩니다. 제발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사또 정말 저는 사또가 저한테 뭐 고하려고 해도 저는 육체적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둘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말하자면 참말로 개판이 될 텐데 어쨌거나 그런 데도 재밌습니다. 강하게 정말로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에 너무너무 몰입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춘향전은 참 웃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주인공이 뭔가가 모르지만 뭔가 끈떨어진 것 같고 막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 뭐 뜸을 내 못한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런 식의 몰입. 그러니까 깔끔한 날것에 이거 예를 들 게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그 모르고 저지른 폭력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그런 것들 그냥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 감정의 몰입이 되게 필요한 건데요. 그런 게 그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인, 코사인 곡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랭피아 같은 창녀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어, 올랭피아 같은 창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올랭피아 역할을 저를 주진 않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정말 이도영 역할을 저한테 준다고 한다면 일단 제가 이도영 역할을 하려면 얼굴을 뭐 성형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최대한 몰입해야 되겠죠. 이도영은 좀 그렇고 변학도 저 변씨니까 변학도 역할을 준다고 한다면 그럼 저는 저 어떤 여자랑 정말 내가 그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싶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죠. 야, 저 여자 정말 내가 어떻게 좀 나랑 하룻밤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미치겠다 저 여자 없으면 난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런 여자가 있었나? 근데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저의 품질을 알기 때문에 어떤 예쁘거나 섹시한 여자한테 제가 얘기해봐야 안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해서 한 번도 트라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되게 조금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누가 와서 어때 오빠 좀 사귀어 볼까? 뭐 이런 얘는 형이라고 그랬죠. 형 좀 사귀어 볼까? 이거지. 제가 야 이거 없는데 굳이 찾아내자면 사귀고 있던 여자 이거 아니면 또 결혼을 한 상태 우리 집사람이나 야 오늘은 정말 저 여자하고 내가 하룻밤을 정말 아주 아름답게 지내고 싶다. 정말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술 먹고. 그런 걸 기억을 해내는 거죠. 그런 걸 기억을 해내서, 변학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면, 그, 어떤 여자한테 뭘 했다가 안 돼요라고 거부당했을 때, 거부당하면 또 이게 그 동력이 커지잖아요. 거부당했을 때 어떤 그 기억이라든가. 기억해가지고 변학도 쉽잖아요. 그냥 무조 춘향이한테 막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변학도 쉽고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배우자하고 말다툼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저 감정들이 얽혀 있으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뭐 보통의 어떤 그 연극이든 영화든 뭐 연기를 한다는 것이 단선적이거나 단세포적인 게 아니고 되게 좀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당신
유튜브 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고 잘 보고 있는데 강의를 왜 그렇게 두서없이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아닙니다. 저는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연극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걸 보는 분들이 보고서는 아 그렇군요. 꽤 재밌네. 그거 괜찮다고 한번 뭐 해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제가 뭐 1과 2과 3과 4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싫어요.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한답시고 1과 2과 오늘 강의는 이거예요. 이러면 재할 수 없어가지고 끌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 영종도로 이사 와가지고 되게 자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오래 걸려요. 여기에 셋업하는 게 우리 집이 이렇게 여기서 잘 살기 좋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 방이 다 정리가 됐고 이제는 그때그때 눈에 띄는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약속드렸던 2주에 3번을 꼭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한 달에 15만 원이라고 텃밭이 그 전에 텃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